기후변화가 우리 인간의 삶에 미치는 영향은 어디까지일까요? 구정은 국제 전문 기자님과 자세한 이야기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자님 안녕하셨습니까? 안녕하세요. 네. 필리핀 수도 마닐라죠. 마닐라 인근 한 마을에서 모기를 잡아오면 현상금을 주겠다. 이렇게 포상금을 내세웠다라고 하는데 아니 도대체 모기 피해가 얼마나 심각하면 이렇게 돈까지 준다는 겁니까? 저도 이 뉴스 재밌게 봤는데 네네. 살다 모기한테 현상수배 거는 건 처음 봤죠. 모기한테 돈 주는 건 아니죠. 네, 모기한테 주는 네네. 건 아니죠. 예, 근데 그 필리핀 그 마닐라 주변의 한 마을인데 이 댕기열이라는 병이 있습니다. 네네. 예, 감염병인데 이게 예전에는 사실 우리 댕기, 지카, 뭐 마부그 바이러스, 뭐 이런 에볼라 이런 열대성 감염병들을 네네. 우리가 뭐 굳이 국제 뉴스를 열심히 보지 않으면 들을 일이 없었는데 네. 이게 이제 들을 일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네. 그런 것 중에 하나가 국내에서도 많이 얘기 나오는 게 요즘 댕기열인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이 댕기열을 매개하는 이 모기, 이 살았든 죽었든 일단 모기를 잡아와라. 네네. 예, 잡아오면은 5마리의 뭐 액수는 적습니다. 네네. 현지 돈으로 1페소, 우리 돈으로 한 25원. 네네. 그러니까 모기를 잡아서 뭐 돈을 벌긴 좀 힘들 것 같은데 아무튼 그렇게 모기를 잡아오면은 네네. 돈을 줄 거고, 그래서 산채로 잡아온 모기. 네. 예, 이거는 뭐 그때는 산채로 잡아오면 자외선으로 박멸을 하겠다 당국이. 네네. 그래서 근데 사실 뭐 이게 그렇게 해서 굉장히 많은 모기를 여태까지 잡아온 건 아니에요. 네네. 한 몇백 마리 수준이에요. 그렇지만 이제 결국은 이게 댕기열이 갑자기 막 퍼지니까 그래서 나온 조치였던 거고, 그러니까 궁여지책으로 이렇게라도 해봤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뭐 2월 초 기준으로 필리핀의 댕기열이 보고된 게 이제 감염 건수가 한 뭐 3만 건에 육박하는 것 같은데 이게 평소보다 굉장히 많이 늘어난 거라고 하더라고요. 네네. 옛날에 저 어렸을 때는요, 쥐 잡자, 뭐 쥐를 잡아오자, 그런 뭐 거죠. 이런 예. 그것과 비슷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댕기하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예컨대 뭐 베트남이나 이런 동남아 여행 가면 예. 외교부에서 문자가 쫙 네, 알림 문자 날라오잖아요. 올 때 나오는. 근데 뭐 예. 댕기열 이런 거 뭐 조심해라 이런 거 받아본 기억이 어렴풋이 나는데 이 댕기라고 하는 것이 어떤 거고 그다음에 얼마나 위험하길래 이런 그 조치까지 내려졌습니까? 이 댕기열은 그 말 그대로 댕기 바이러스가 네네. 모기를 통해서 이제 사람한테까지 들어와서 일어나는 거고, 열, 대표적인 증상이 열입니다. 네네. 근데 이 병은 일단 이제 뭐 이 바이러스 자체가 열대나 아열대 지역, 모기 많은 곳에 퍼져 있는 거니까 말씀하신 대로 동남아 같은 곳에 이제 여행 갈 때 조심하세요 뭐 이런 안내 문자가 오는데, 뭐 숲 모기라고 하는 이 모기 중에서 이제 그런 지역에 사는 모기들이 주로 매개체가 돼서 전파를 한다고 해요. 네네. 근데 이게 처음에는 증상이 좀 없다가 사흘에서 길게는 2주 지나서도 증상이 좀 발현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좀 잠복기가 있는 거고, 근데 이 증상이 뭐 고열, 두통, 그다음에 뭐 구토, 뭐 근육통, 관절염, 몸살 나는 겁니다. 네네. 그래서 이게 뭐 그럼 필리핀 너무 위험하니까 지금 가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요. 네네. 사실 치명률이, 그러니까 사망자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 건 아니에요. 네네. 근데 이제 뭐 예를 들면 한 해 2023년 기준으로 보면은 세계에서 보고된 감염 사례가 500만 건, 그런데 이제 증상이 없이 지나가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실제 감염자는 더 많았겠죠. 근데 그래서 뭐 사망자는 연간 한 5천 명 정도도 뭐 적은 숫자는 아닙니다만 세계에서. 네네. 근데 치명률이 그러니까 아주 높지는 않은데 뭐 일부 감염자들은 혈소판 수치가 낮아진다든가 아니면 이게 쇼크 같은 이 댕기 쇼크라고 부르는 그런 쇼크 증상 같은 게 올 수 있고, 이제 심하면 사망하게 되고 이제 좀 이런 경우가 있어서 주의를 아주 가볍게 볼 거는 절대 아닌 그런 네네. 병이고, 이제 문제는 치료법이나 백신 같은 건데, 이게 일단 혈액 검사로 감염이 되면은 감염이 됐는지를 확인을 합니다.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네네. 근데 확인을 하고 일단 이거에 뭐 특화된 어떤 댕기 치료제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라 이 몸살 치료제처럼 코로나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열 내리고 진통제 넣고 그래서 이제 증상에 맞춰서 대증요법으로 치료를 합니다. 네네. 그래서 백신 같은 경우도 지금 한 2가지 정도 이제 나와 있는 게 있어요. 백신이 근데 나와 있네요. 예, 네네. 나와 있긴 한데 이렇게 뭐 경각심을 가지고 현지인들이 뭐 많이 맞거나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이게 아무래도 치명률이 낮다 보니까. 네네. 근데 이걸 보면은,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는 한국에서는 진짜 어디 여행 갔다 오면은 뭐 간혹 걸리는 사람이 연간 한 30명 안쪽으로 이렇게 보고된다 그랬는데 저 최근에 질병관리청 친구한테 이게 여행에 다녀오지 않았는데 댕기열에 감염되는 경우 이런 것들이 국내에서 보고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 수 없죠. 네네. 잠복기가 이례적으로 길었거나 아니면 누군가한테 어떻게 전파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제는 이게 국내에서도 머나먼 낯선 질병이 아니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사실 걱정하는 거고요. 네. 그런데 모기는 사실은 저도 뭐 많이 물려봤는데 물리면 좀 간지럽고 그다음에 제일 짜증나는 게 귀에서 막 앵앵거리면 그쵸. 성가시고 이런 해충 정도로만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찾아보니까 사실상 지구상에서 가장 위험한 생물이 바로 모기다 이런 이야기가 있던데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모기 자체가 뭐 네네. 그렇게 무섭진 않죠, 사실. 귀찮죠, 우리한테는. 근데 결국은 모기를 통해서 들어오는 이 병원균, 네네. 바이러스라든가 이제 그런 게 종류가 너무 많아요. 네. 그러니까 너무 많은 게 문제고, 그래서 이제 모기 때문에 그 모기 매개 감염병으로 연간 이제 숨지는 사람이 세계에서 뭐 100만 명이 넘는다. 100만 명이요? 그래서 우리가 네네. 전쟁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네네. 뭐 우크라이나 전쟁도 그렇고 이런 전쟁 사망자들보다 이 모기 매개 감염병으로 인한 사망자가 그러니까 훨씬 더 사실은 많은 거예요. 네네. 근데 우리가 이게 너무 일상화되다 보니까 그리고 그게 여태까지는 좀 안타까운 일입니다만 모기 매개 감염병으로 인한 사망자들을 대체로 이제 저개발 지역이라든가 네. 우리랑 기후 조건이 다른 곳들에 주로 이제 열대 아열대 지역이 있었기 때문에 경각심을 이제 온대 지역의 나라들은 크게 갖고 있지 않았던 거예요. 특히 이제 개발된 나라들, 부자 나라들은. 근데 이게 지금은 이제 점점 더 늘어나는 거고 그래서 이게 결국은 기후 변화를 얘기하지 않을 수 없는 건데 이게 일단 모기 같은 경우는 모기의 특징이 그러니까 세계에 다 있다는 거. 서식지가 특별히 지구상의 어느 한 지점에만 있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는 모기는 이제 생애 주기가 짧잖아요. 빨리빨리 번식하고 빨리빨리 진화하고 모기 속에 사는 바이러스들도 빨리빨리 진화하고 그리고 일단 모기의 너무나 당연한 특징 뭐 하나마나한 소리 같지만 날아다닙니다. 예, 이동을 잘하죠. 예, 그다음에 이제 개체 수가 너무너무 많은 거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는 구제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작잖아요. 이거 현상금 걸었다고 했는데 그걸 누가 한 마리 세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그래서 구제가 굉장히 어렵고 그래서 이 모기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이렇게 작은 것에서 뭐 세계사를 해석하는 분들은 모기가 세계사를 바꿨다. 뭐 전염병 이런 얘기도 하고 뭐 예를 들면은 그 지금 지겹도록 듣고 있는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파나마 운하 내놔라 지금 하고 있잖아요. 뭐 국제법 다 무시한 채 그러면서 뭐 얘기했던 게 파나마 운하 만들 때 그 모기 많은 곳에다가 미국이 얼마나 돈 퍼붓는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게 뭐 그래서 파나마 운하를 미국이 가져가겠다는 게 정당하다는 건 아니고 파나마 운하 만들 때 처음에는 그 이집트의 수에즈 운하 만들었던 프랑스 쪽에서 그거를 시작을 했는데 모기 매개 질병 때문에 사실 인부들이 너무 많이 몇만 명이 숨지고 그러니까 포기라고 간데 이제 미국이 들어가서 건설했던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가지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시비를 거는 건데 그만큼 모기와 관련된 질병은 인류사에 사실 굉장히 많은 흔적을 남긴 건 사실입니다. 트럼프도 모기는 싫어하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기가 갈수록 기승을 갖다가 벌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 세계적인 지구 변화의 승자가 모기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아니 도대체 기후 변화하고 모기하고 어떤 관계가 있길래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까? 그러니까 사실 그 모기는 말씀드린 대로 전 세계 어디나 다 있습니다. 근데 그게 열대성 감염병이 모기를 매개로 삼는 감염병이 온대 이북 지역에서는 그렇게 심하지 않았던 거는 모기가 이 추운 지역의 모기는 월동을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열대성 병원균들이 이 온대 이북 지역에서는 활동을 못하고 죽어버리는 토착화되지 못하는 이런 게 있었는데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모기가 활동할 수 있는 기간이 늘어 한마디로 이제 요새 사실 한국에서도 아주 추운 한겨울 말고는 뭐 거의 연중 내내 모기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봄부터 늦가을까지 작년에도 제가 그
뉴스 보도 봤을 때 11월에 모기가 있다 뭐 이런 뉴스들 네. 우리 계속 보잖아요. 11월도 따뜻했어요. 예, 따뜻했어요. 네네. 예. 그러니까 그런데다가 또 하나 이유가 뭐니까 모기가 살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나는 거. 그다음에 이 열대 아열대성 병원균을 갖고 있는 모기가 서식하는 지역이 점점 더 북상하는 거예요. 네네. 올라가는 거. 그다음에는 이 모기가 서식하려면 물에다 알라잖아요. 근데 그럼 늪지대라든가 주로 그래서 열대기후 쪽에 이제 모기, 웅덩이 이런 것들이 많았는데 이제 이게 강우 패턴이 지구적으로 많이 바뀌어요. 그게 네. 기후 변화잖아요. 그러니까 강우 패턴이 바뀌니까 이게 계속해서 웅덩이들이 원래는 공기여야 되는 지역에 우기가 되는 것처럼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고 그럼 또 모기가 원래는 이제 그런 따뜻한 지역에서도 모기가 죽었어야 되는데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생기고 이제 실제로 이게 지금 사실 왜 갑자기 이 겨울이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모기 이야기를 하느냐 조금 뜬금없다고 느끼실 수도 있는데 네네. 필리핀도 사실 우리랑 비슷한 상황이었어요. 필리핀도 원래 이 계절에 모기가 기승을 부리는 계절이 아닙니다. 네. 댕기열 많이 유행하는 계절이 아니었던 거예요. 네네. 그래서 제가 그 필리핀의 그 현지 언론 마닐라 불레틴 보도를 보니까 이 댕기열 감염이 나타나는 시기가 굉장히 앞당겨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지금 필리핀에서는 뭐 이제 여러 지역에서 보고되지만 지금까지는 주로 마닐라 주변 지역에 보고되고 있고 사망자가 한 10명 이상 이렇게 나왔는데 보통 필리핀이 6월부터 11월까지 이 우기에 모기가 많아지고 네네. 댕기열이 유행해야 되는데 지금 2월 말에 네. 갑자기 이렇게 되니까 이것 때문에 이제 비상이 걸린 거고 이제 그렇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온도가 올라가는 거, 2월 평균 기온이 올라간 거하고 최근에 갑자기 폭우가 많이 내렸던 거. 네.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다 연결되어 있는 상황이라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리고 이게 대도시에서도 그러니까 감염이 늘어나고 그래서 이게 뭐 몇 해 전에는 제가 그때 기억나는 게 그리스에서 이제 웨스트 나일 바이러스라고 서나일 바이러스라는 이것도 원래 그리스에 없던 거였는데 그게 갑자기 그리스에서 퍼져가지고 이거 분석하면서 기후변화와의 상관성을 학자들이 연구를 해서 그 학술 전문지 네이처에 기고라고 그랬었어요. 그러면서 기후변화 때문에 모기들이 승자가 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겁니다. 네네. 그런데 사실 뭐 우리나라도 모기로부터 이제 더 이상 자유롭지 않은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게 1년 사이에 모기가 크게 증가했고 그다음에 심지어 저도 기억이 나는데 작년 7월에 뜬금없이 서울에 말라리아 경보까지 내려졌어요. 이것도 기후변화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까? 그거는 확실하게 기후변화 요인을 방역 전문가들도 감염병 전문가분들도 지적을 하시더라고요. 네네. 근데 원래 말라리아가 우리 뭐 군대 갔다 온 분들은 다 아신다고 하는데 휴전선 일대 원래 있고 북한 쪽에 이 기후에 산 토착성 말라리아 병원균이 있었는데 그거 말고는 근데 사실 그게 치명적인 영향을 그렇게 미치지 않았었고 그리고 그게 휴전선 일대에서만 그러니까 간혹 가다가 이제 주의보가 내려지는 이런 정도였죠. 네네. 그리고 아니면은 뭐 외국에 여행 나가세요. 똑같이 댕기열이나 마찬가지로 외국에 여행 나가서 뭐 감염되는 경우, 근데 외국에 여행 나가서 감염됐는데 국내 와서 발병하는 경우 이런 경우들만 문제였는데 이게 작년보다는 사실 조금 더 전부터 근데 작년에 이제 본격화된 거고 여행 안 다녀온 분들 중에서도 말라리아에 감염된 사례들이 보고되기 시작했어요. 네네. 많지는 않아도. 네. 그리고 국내에서 말라리아 모기가 이렇게 채집되는 경우, 그러니까 말라리아 감염 그 원충을 갖고 있는 이런 경우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그러면서 결국은 휴전선 일대에만 내려지던 이 주의령이 그 서울에서도 그 전전해인가 서울의 몇 개 구 그랬다. 이거는 이제 환자가 보고된 지역에 이제 당국이 주의를 요하는 거예요. 네네. 근데 작년에는 거의 서울 전역에서 환자가 보고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범위가 확산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말라리아라는 게 3급 법정 감염병입니다. 이게 이제 지역 범위도 넓어지고 그런 것도 있고 이제 말라리아 옮기는 이 얼룩날개 모기라는 이 모기 종류가 이제 다른 모기랑은 다르게 모기도 아까 앵앵거리는 얘기를 하셨는데 집안에서 맴돌잖아요. 네네. 이 말라리아를 전파시키는 이제 국내에 서식할 수 있는 모기는 최장 12km까지 비행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네. 예, 그래서 이제
이거를 더욱더 이제 위기감이 높아지는 것도 있고, 근데 한국은 한 번도 이제 말라리아 청정 지역인 적이 없었어요, 사실. 근데 그 이유가 우리가 뭔가 말라리아가 많아서가 아니라 환자가 보고되지 말아야 하는데 북한 쪽에 이 말라리아 방역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항상 거기에 말라리아 환자들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말라리아 그 맥의 모기들이 살아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사실 남북 협력을 해서 북한이 방역을 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 사실 전염병이라는 게 단순한 병인 경우가 없이 항상 이렇게 기후 변화나 정치 이런 것들하고 항상 얽혀 있습니다. 그런데 뭐 이런 상황이면은 머지않아서 말라리아뿐만 아니라 댕기열을 옮기는 순모기까지도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우리나라에서도 댕기열이 창궐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러한 좀 우려가 되기도 하는데 어떻습니까? 뭐 창궐이라고 하는 게 뭐 몇 명 정도가 감염돼야 창궐이냐라고 말하면 답은 없지만, 이게 그 댕기열을 옮기는 그 순모기라는 게 이게 사실은 원래 동남아시아에 사는 건데 제주도에서 발견된 사례가 있습니다. 지난해. 그런데다 우리 그냥 흔히 그 얘기 많이 하잖아요. 남부지방에 지금 뭐 바나나, 파파야 다 키우고 점점 아열대 기후로 변해간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여태까지 이런 모기들이 이렇게 한국에서 살아남지 못했던 거는 한반도 남부라 그래도, 그러면 아무리 여름에는 아열대성 기후여도 겨울에는 평균 기온이 낮습니다. 그래서 이 순모기가 토착화되려면 한마디로 월동해서 이 성체가 월동할 수 있으려면은 뭐 겨울철에도 월 평균 기온이 뭐 10도는 넘어야 된다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모르겠어요. 이제 나중에 여기 기후에 맞게 또 모기들이 더 진화를 할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제 제주도 같은 경우 계속해서 월 평균 기온이 올라가기 때문에 지금 1월 평균 기온이 한 7도 이상으로 올라갔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게 10도에 육박한다 이렇게 되면은 이론적으로는 순모기가 제주도 같은 경우 토착화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댕기열을 이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딱 보면은 지금 사실은 이제 뭐 질본이나 이런 데에서 감염병 위험 지도 이런 것들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감염병 지도까지도 바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는 거의 100% 바뀐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예전에 제가 이제 그 기자 생활하면서 뭐 한반도 식생 지도가 바뀐다, 뭐 식물, 동물, 생태 지도가 바뀐다 그럴 때 흔히들 뭐 그거 뭐 바뀐다고 해봤자 미세한 차이 아니겠어? 생물종이 어떻게 그렇게 순식간에 바뀌어라고 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변화 속도가 빨라요. 예를 들면 제주도 같은 경우는 전에 조사를 해보니까 한 10년, 20년 사이에 어종의 절반이 바뀔 정도로, 이 정도로 변화가 크거든요. 그러면 감염병 지도는 동물, 식물, 생태계가 바뀌면 당연히 바뀔 수밖에 없는 거고, 작년에 그 러브버그였나요? 이름은 참 예쁜데 사실 러브버그 소동이 있었죠. 갑자기 출몰해서. 근데 이게 러브버그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면서 벌레야 이래서 불쾌감을 주는 정도였지, 뭐 물어서 뭐 병을 옮긴다든가 이렇게 해충이라고 사실 분류되지는 않았어요. 어쨌든 그냥 우리가 좀 놀랐죠. 근데 그건 다행히 독성이 없는 거였지만 언제라도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을 것 같고, 예를 들면 뭐 그 스스가무시증 이런 거 옮기는 이제 털진드기 같은 거, 이런 것도 모기랑 똑같아요. 확산 범위가 넓어지고 더 오래 살게 되고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고, 그러니까 뭐 이렇게 되면은 또 이제 뭐 흰개미라든 마른 나무 흰개미 이런 외래종들 계속해서 옮겨오게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뭐 너무 무섭다, 우리 다 죽는 거 아니야 이렇게까지 생각할 필요는 없지만, 이거를 전체적으로 우리가 생태계 보호라는 차원에서,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차원에서 굉장히 우리가 많이 고민을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빨라진 모기의 출현, 지구가 보낸 인류에 대한 경고가 아닐까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구정은 국제전문 기자님이셨습니다. 기자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